자, 전류를 흐르게 만든 장치를 전기 회로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랬을 때요. 지금 이 스위치를 열어놨습니다. 스위치를 열었다.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스위치를 꾹 눌러서 스위치를 뭐 했다? 네, 스위치를 닫았다라고 표현하면 이때 전류는 흘러요. 그래서 그러면 스위치를 닫아놓고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우리가 잘라서 도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여기를 잘라서 확대해서 본다고 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을 그대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도선 속에 있는 원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체니까. 그래서 네, 원자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흐르는 건 뭡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요. 제가 봤더니 여기서 뭔가가 막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 움직이는 정체가 바로 전류라고 하는 그 흐름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움직이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띈 누구만 움직입니까? 전자만 움직이죠.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원자 핵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원자는 안 움직여, 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전기가 흐를 때 보니까 전자가 움직여요. 그러면 스위치를 열어서 전기를 흐르지 않게 하면 전자는 지랄 움직여요. 이 새끼 자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열어도 전자는 움직입니다. 근데 차이는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방향으로 가서. 자, 맞아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전자들이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래서 지 꼴리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들은 항상 움직이는데 전자들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전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언제나 움직이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전기적 현상을 만든다. 그걸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자가 움직여. A 쪽에서 B 쪽으로 움직이네. A가 무슨 극이었을까?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청력을 미는 겁니다. 됐어? 자, 이쪽은 무슨 극일까요? 플러스 극이죠. 그래서 전자를 당기는 겁니다. 한쪽은 밀고 한쪽은 당기니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였던 아이가 한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전기를 흘리게 하는 됐어?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압이라는 걸 걸어준 겁니다. 맞아.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어떻게 그리냐? 난 다 아는 줄 알았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가는 겁니까? 1번 이렇게 가는 겁니까? 2번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그림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흐르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자, 전자예요, 전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방향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근데 어떤 애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하고 싶대요. 왜? 그런 애들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참이롭다. 난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당연히 1번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그려봐 그런 거야. 그 창의적인 아이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이게 전자의 흐름을 표현하는 구조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방향이죠. 근데 옛날에 에디슨 시절에는요. 회로도에 뭔가가 흘러서 꼬마정거에 불을 켜는 건 알겠는데 도선을 잘라서 그 안을 볼 수 있는 기구들이 현미경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도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실제로 흐르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움직이는지 몰랐어. 그래서 에디슨은 실제로 이 당시에 전류라고 하는 뭔가가 흐른다고 했어.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전류라는 게 흐르는데 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가정했어.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라는 가정으로 얘기한 거잖아. 실제로 도선을 까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게 없어. 옌병알. 얘를 믿고 모든 아이들이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류라고 하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럼 다
다 바꾸려니까 귀찮아. 과학자들은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뭐라고 하니? 전류는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야. 이렇게 있어요. 전자랑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죠. 그래서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인 이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죠. 이게 전류야. 그래서 전자와의 반대 방향이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A 본 적 있죠? 전류의 단위가 뭐예요? 전류의 단위 암페어. 저항의 단위. 저항의 단위 알. 옴. 옴.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개새끼들아, 이런 씨, 너네 중등도 안 했는데 여기 왜 앉아있고 지랄들이야? 자, 기억이 안 나요. 페로도에서 전화 불러. V. 아니 이건 뭐야? 전류. 맞아. 그럼 뭐야? 저항. 이 세 가지가 회로도에 생겨. 근데 얘네들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고 얘네들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지. 기호하고 단위는 달라. 다른 거. 기온. 질량을 나타내는 기호는 M이고 질량의 단위는 Q라잖아 이 새끼야. 어디부터 손을 대줘야 되는 거야 이것들을? 기호와 단위는 달라 이 새끼들아. 자,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는 알파벳으로 그냥 부르는 거야. 이거 V라고 있는 거야. V. 됐어? 근데 단위는 뭐야? 볼트. 됐어? 이렇게 읽어야지. 됐어? 그래서 너네 V는 IR이라고 읽지 볼트는 IR이라는 거 아니잖아.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냐? 그렇죠. I. 단위는 뭐냐? 암페어죠.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냐? 알. R. 단위는 뭐냐? 옴. 옴. 선생님 카톡에 옴.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오메가 이건데요. 됐죠? 네, 이거 쓰면 돼. 됐죠? 근데 알파와 오메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알파는 시작, 오메가는 끝. 됐어?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성격에 나온 거야. 맞아요. 성경에 몸이 나온다고. 옴이 나온 게 아니고 오메가가 나와 새끼야. 오메가. 이걸 오메가라고 읽는데 과학자 이름 옴 따서 그냥 이걸 옴이라고 그냥 읽어준 시계 거야. 브랜드. 그래서 시계 브랜드. 오메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쓸 때는 기호로 쓰니까 V는 IR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그랬을 때 전류를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예요? 오, 좋았어. 1000mA야. 다른 생각했으면 뒤져. 됐어? 다른 생각하기 없기. 그러니까 500mA는 몇 암페어인 거야? 이번에 네, 0.5암페어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계산을 암페어로 합니다. 모든 계산을 암페어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암페어로 재잖아요. 1암페어의 정의가 뭘까요? 전류가 1암페어 흘러. 저 도선에 전류가 1암페어 흘러. 라고 할 때 그 1암페어의 세기는 뭘까? 1초 동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한 단면을 딱 봤을 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전자가 우두둑 지나갈 거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한 단면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아까 그거 몇 개? 몇 개? 625 18개. 그래서 이게 몇 쿨롬? 1쿨. 그렇죠.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롬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1암페어라고 합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롬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암페어라고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는 T분의 쿨롬 전하량이죠. 뭡니까? Q. 아까 배웠죠. 전하량 Q. 그래서 네. I는 T분의 Q야.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우와! Q는 IT. IT 광고. 모델명 경식. 대한민국 IT 광고. 알겠어? 그 얘기야. 되겠죠? IT. 그죠? 그 Q는 전화량. 아까 플러스 4쿨롬 이렇게 그거.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Q는 IT라고 하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자. 1암페어의 정의가 이렇다. 1초 동안
그동안의 도선의 1쿨롱의 전하량이 움직이는 빠르기를 우리가 1A라고 하더라. 그래서 Q는 IT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전하량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보여드린 겁니다. 전기력선이랑 그러면 전류랑 방향이 달라요? 전기력선 방향이랑 전류 방향? 달라요? 전류하고 전기력은 달라. 전류는 전자가 흐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전기적 세기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선은 힘을 나타내는 선이야. 전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회로도 안에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라는 걸 흐르게 하고요. 그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내. 되겠어? 자,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선 안에는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몇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세 가지 현상이 생기죠. 전압과 전류와 저항. 자, 중학교 때만 전압을 쓴다면서요. 전압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전이죠. 전이가 무슨 뜻이야? 1쿨롱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전기 위치 에너지의 준말이니까 1쿨롱의 전하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 자, 이 건전지의 전압이 10V라고 치자. 이거 원래 이름이 뭐야? 10줄/쿨롱이야. 그러니까 이 건전지를 통과하는 순간 1쿨롱당 10줄의 전기 에너지 줘. 그 뜻이야. 건전지는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전자가 지나갈 때마다 에너지 주는 거야. 자, 봐라. 10쿨롱이야. 얘 1A거든. 그래서 네, 건전지는요. 1쿨롱당 10줄씩의 에너지 줘.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뭐야? 에너지를 가지고 가. 에너지 어디 써? 이렇게 네, 전기 제품에다가 에너지 줘. 너 10줄 줄게. 그러면 10줄만큼 전기 켜. 그거야. 됐냐? 그래서 볼트는 건전지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주니까 여기는 에너지 다 썼어. 그럼 엄마 건전지 바꿔주세요. 그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전압은 사실은 에너지다. 에너지입니다. 1쿨롱당 10줄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자, 그래서 전압은 전위라고 하는 1쿨롱당 줄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간 전자들이 전기 제품에다가 불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류는요 라고 하는 전자의 흐름이죠. 그래서 그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는 전자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선 속에 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자, 전자가 흐르는데 한쪽에서 밀어서 예쁘게 규칙적으로 흐른다고 치자. 그럼 전류가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자가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니? 원자랑 쿵 하고 부딪히면 저기서 네가 막 뛰어왔는데 칠판이랑 쿵 하고 부딪히면 우리 뭐하니? 뒤로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 얘가 뒤로 팅 하고 밀려가면 에너지 주는. 아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미니까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와서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전자가 가다가 원자랑 충돌하지 않았을 때보다 충돌하면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는 속도가 느려져. 그러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른다고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원자 핵이랑 충돌해서 생기는 그래서 현상이에요. 전자가 원자랑 충돌해서 생기는 현상을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이 너무 크면 전류가 아예 안 흘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과 충돌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저항이라고 해. 저항.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 길이랑 네, 배웠어요. 단년. 그러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4개입니다. 그 중에 몇 개요? 2개 배웠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의 종류입니다.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어.
저항은 누가 크냐? 비금속.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지. 그런 얘기잖아. 됐어. 자, 금속은 저항이 작아.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그럼 금속 중에서도 누가 제일 저항이 작아? 그거 다 달라요. 은입니다. 은이요? 네, 은의 저항이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이 구리입니다. 구리. 근데 은보다 구리는 재료비는 싸고 저항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전선 속에 구리 넣는 거죠. 거기다가 은 넣어봐. 너네들이 다 까서 훔쳐가잖아, 새끼들아. 그럼 부자들은 은. 지랄하지 마. 자, 그래서요, 실제로 연구실, 실험실이라든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두선을 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거의 저항을 줄이기 세비면 위해서. 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셀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요.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다 다른데 사람들마다 물질의 저항이 됐어.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단면. 길이에 따라 다르고 세 번째 단면적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면 똑같은 은이라도요. 두께 요만큼이고 길이 이만큼일 때요. 두께 S, 길이 L 이때 똑같은 은이라도 됐어. 길이가 2배 길어. EL 두께는 같아. 됐어. 이때 은이야. 두께는 2배 두꺼워. 길이는 같아. 이거 저항이 다 다르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다 잘라버려. 그랬을 때 표준 저항값을 구합니다. 됐어. 그걸 우리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의 표준값을 나타내는 걸로 우리는 루라고 써요. 그냥 그래. 일을 길게 쓰면 돼. 글이 써야 가서 만나든지. 됐어. 저게 로. 무슨 단위예요? 로. 아니요. 비저항을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값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이걸 비저항이라고 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표준 저항값이 다릅니다. 그걸 로라고 쓰고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마다 1kg의 물질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애량이 다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열. 저 새끼는 비저항. 됐습니까? 이겁니다. 모든 물질들을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값을 비저항이라고 해요. 어떤 애는 비저항이 0.1이고 어떤 애는 비저항이 0.4야. 그래서 그렇다면 A가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B가 잘 흐르는 거야? 에이. A가 저항이 작을수록 잘 흐르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저항값을 역수하세요. 이게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얘기하는 전기 전도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이 뭐 있어? 얘기해봐. 물질의 특성이 뭐 있어? 비열. 비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물질의 특성.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개새끼들. 됐지? 그것만 물질의 특성이니? 아니야. 비열도 물질의 특성이고 비저항도 특징이고 전기 전도도 특징이야. 알겠어? 이런 거란 말이야. 물질마다 비저항값 다 달라. 그래서 비저항을 보면 얘 누군지 알아. 알겠냐?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모든 물질을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값을 비저항이라고 하더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은이라고 하는 애는 비저항값이요. 됐어? 비저항값이 0.1이라고 치자. 표준 저항값이 0.1이야. 됐어? 근데 이게 길이를 2배로 길게 했어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요. 비례야. 그러니까 길이가 2배 커지면 저항도 정확하게 2배 커집니다. 이걸 비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0.2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되겠어? 네. 자, 근데 길이는 똑같은데 굵기가 2배 굵어집니다.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요. 됐어?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두 개가 반비례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굵기가 2배 길어졌으니까 쟤보다요 저항이 반으로 줄어서요 얼마가 나옵니까? 0.05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되겠어? 자, 길이가 꼬매나 길어지면 왜 저항은 커져요? 길이가 길어지면요 이 안에 원자가 2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전자가 지나가면서 충돌할 확률 이걸 얘기하는 게 비저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가 2배가 길어지면 여기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몇 배 많아지겠니? 2배 많아지죠. 그러니까 충돌할 확률이 몇 배 커지겠습니까? 2배 커지죠.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길이는 같아. 길이가 같으면 저항은 2개입니다. 근데 굵어진다는 얘기는 당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간이 된 거죠.
충돌할 확률이 뭐하니? 줄어들겠지.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런 뜻이야. 알겠어? 그런 뜻이야. 되겠죠? 근데 저항을 결정하는 게 하나 더 있대. 4개 돼? 알고 보니까. 비저항이 몽이에요. 아니야. 표준 저항이에요. 이거는 두께 1, 길이 1에 따른 표준 저항 값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전화. 4번째. 온도입니다. 똑같은 구리를 몇 도의 온도에 놓느냐에 따라 저항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어요. 높으면은 제일 좋은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 라고 하면 온도를 높일 때요. 저항이 커지는 물질이 있고요.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도 있어요. 저항이 커지는 게 도체입니다. 저항이 작아지는 게 도체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가 온도예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 저항 값이요. 이렇게 커지는 아이가 있고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도 있어요.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미은이라고 하고 이걸 디귿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대요. 나 누구예요? 도체. 도체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지고 있어요. 나 누구예요? 부도체 아니면 반도체겠죠? 어떻게 구분해요?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부도체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부도체이고요. 얘가 뭡니까? 반도체겠죠. 맞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저항이 커지는 물질이 도체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항의 크기를 우리 결정해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저항이 15면 그거 어떻게 결정돼요? 이 4개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저항은 비저항에다가 그래서 단면적 S 길이 L 알겠습니까? 네, 단면적 분의 길이 계산한 값이야.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가 실제로 어떤 특정한 물질의 저항을 구하는 값입니다. 저몇 도일? 자, 그러면 온도도 연결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온도는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이 비저항이요. 용해도처럼. 그래서 온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0도이면 0도의 비저항 넣으세요. 10도면 10도의 비저항 넣으세요. 20도면 20도의 비저항 넣으세요. 이거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온도 상수예요. 섭씨 써요. 섭씨로 표현해요. 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온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 맞는 비저항 값을 선택하셔서 굵기분의 길이 하시면 되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비저항이라고 하는 얘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얘를 빼기 위해서 우리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어? 그냥 이렇게만 배운 거죠. 그래서 비저항 값을 넣으면 정확하게 저항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비저항이라는 걸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비례해 라고만 배운 겁니다. 납득하냐? 납득하겠냐? 규식이 그 요거에다가 비저항 T. 새끼야. 비저항 새끼야. 비저항 T 한 다음에 비저항 온도 상수에다가 굵기분의 길이 하시면 이게 실제로 저항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뭐라 읽어요 비저항? 로. 됐어. 자, 근데 꼬맹아, 봐. 이 표준 저항 값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 좋았어. 얘 은이야. 은이야. 얘 표준 저항 값이 비저항이 20이라고 치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굵기, 이 길이, 이 온도에서 표준 저항 값이 20이야. 자, 근데 저 새끼를 2배 길게 잡아당겨. 저항 값이 얼마가 될까요? 온도는 변하지 않아. 길이가 2배가 되게 길이를 2배로 뭐한다? 잡아당긴다.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배로 길게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2배 길게 됐기 때문에 길이가 뭐가 된 거예요? 2L. 굵기는요? 2분의 1. 네. 고무줄 잡아당기면 가늘어집니다. 부피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께가 절반으로 줄습니다. 2분의 1 했어요. 그러니까 굵기가 2분의 1로 줄고요. 길이는 2배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항은 몇 배? 4배 빠집니다. 처음부터.
됐어. 그래서 처음보다 저항이 4배 커지기 때문에요. 얘 저항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얘는 저항값이 80이라는 느낌이야. 됐어. 이런 느낌이야. 납득해? 납득해? 이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을 때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잖아. 중학교 2학년 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저 학교 어디지? 목동중. 목동중 문제가 그렇게 과히 쉽지 않은데. 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지 학교에서 쉽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목동도 그렇게 쉽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요. 춘조치는 네, 저항이 0인 물질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회로도 안에서는 저항이 있어, 전류 있어, 전압 있어 이런 거야. 근데 이 세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대. 어떤 관계가 있대. 이 세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한 사람이 누구야? 옴이라는 과학자죠. 그래서 그걸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됐어. 오메 법칙이요. V는?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의 저항을 그래서 만약에 2옴이라는 저항이 있어 거기에 4A의 전류가 흐른다면 반드시 몇 볼트를 써야 된다? 6볼트의 전압을 써야만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V는 IR 됐니?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볼트가 뭐라 그랬니? 에너지라 그랬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자가요 여기서 10볼트를 가지고 가 나갈 때 10볼트로 에너지 충전해서 갔어. 됐어. 그래서 꼬마 전구 2개가 있어. A 꼬마 전구 지나갈 거야. B 꼬마 전구 지나갈 거야. 근데 이 꼬마 전구를 지나가면서 무조건 전자들은 일해주는 거야. 에너지 쓰는 거야. 됐죠? 근데 전자 하나당 가지고 가는 에너지가 얼마야? 전자 하나당 가지고 가는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 전자가 2A 나간다고 합시다. 전류가. 그 2A라는 건 전자 2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전자가 2개 나가. 근데 전자 하나당 여기 10볼트에 건전지 지나갔잖아? 몇 볼트로 충전해 갈까? 아니요, 10볼트야. 이거 전자 하나당 주는 에너지 줄퍼 클럭이라는 거잖아. 아, 밥탱이들아. 됐어? 그래서 전자 하나당 10볼트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모든 전자들은 1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1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져가서 여기 있는 꼬마 전구 2개 불 켜고 들어올 때요. 어떤 상태로 들어옵니까? 에너지 다 쓰고 앵분한 상태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다시 충전해서 또 나가죠. 영으로 다시 네. 0으로 안 오면 어떡해요? 0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바닥이거든요. 실제로요. 얘는 이 에너지를 충전할 때가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극이 방바닥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다 쓰고 떨어지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여기 2개를 지나갈 때마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다 쓰고 들어온다고요. 됐죠? 그럼 꼬매가 봐봐. 전자 하나가 나가서 들어갈 때까지 건전지 전기 제품 에너지를 줘야 되죠. 몇 개 지나와요? 2개 지나오니까 2개한테 에너지를 나눠서 써야 돼요.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8볼트를 썼다면 여기서 몇 볼트를 써야 돼요? 2볼트 써야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됐어? 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나눠 쓴다는 얘기는 꼬매 잘 봐. 얘가 10볼트 가져갔다? 여기까지가 몇 볼트야? 10볼트. 아직 안 썼잖아. 10볼트. 근데 여기서 8볼트 썼다? 됐어? 그럼 여기 몇 볼트 남게? 2볼트. 2볼트. 그러면 이 A라는 전기 제품 앞뒤에 됐어? 전이차가 얼마니? 8볼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V는 IR은 이 아래에 그래서 이 저항의 앞뒤에 전기 에너지 차이 멋진 말 얘는 사실은 전이차가 아닌 볼. 그래서 전압이 전이차예요. 전압이 우리가 구했던 V는 I에서 V 값은 이 저항 앞뒤에 전이 차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 제품은 8볼트 써 라고 하니까 쓰기 전과 쓴 후가 8볼트 차이가 나야 되죠. 그래서 전이 차를 구하는 식이었어 사실. 전이를 구하는 식이 아니고요. 전이 차를 구하는 식이죠. V는 I야. 전이는 언제고요? 전이는요. 실제로요. 여기서 전이차를 알면 여기가 전이가 얼마고 여기가 전이가 얼마인지 니가 계산해야죠. 되겠어. 전이차를 구하는 식이었어. 우리가 구하는 볼트는요. 사실은 전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전이차를 구하는 거예요. 됐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근데 나 궁금해.
중학교 때요 배웠던 게 그렇게 허술하거나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거 끄집어보면 대학물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결과만 암기하는 초딩식 공부를 하고 있는 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네.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개죠. 됐죠? 뭐 있어요? 비정, 그죠? 또 길이, 길이, 단면적, 단면적. 운동. 온도. 그래서 그 중에서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의 길이가 뭐해지면 길어지면 저항값이 뭐해져요? 줄어요. 됐어? 그러면 저항을 길게 해보자. 저항을 길게 해보자. 저항을 길게 연결한 회로도가 뭘까요? 한 번은 저항이 길어지게 연결할 거고요. 한 번은 단면적이 넓어져서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워보면 직렬, 직렬.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항을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저항의 뭐가 길이가요. 저항의 길이가 뭐해지는 효과입니까? 길어지는 효과입니다. 아, 그 안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야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R1이 3옴입니다. R2가 6옴입니다.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 저항이 커지겠죠? 몇 옴? 9.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됐어?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각 합성 저항은 낱낱이 저항을 더한 효과랑 같아. 왜?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니까. 그럼 길어지진 않는데 두꺼워지게 연결해봐. 어디 가는 거야? 단면. 저항의 병렬 연결이야. 여기 첫 번째 저항이 3옴이고요. 두 번째 저항이 6옴이고요. 여기 이제 18V 이렇게 거는 건데 병렬로 연결하면 하나의 저항 밑에 또 하나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꺼워지는 거잖아. 길이 변화 없고. 두꺼워지면 저항은 뭐죠? 적어줘야 돼. 저 그럼 합성 저항을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수가 있을까? 고 그렇죠. 합성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요.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해 주면 그래서 바보 더하기가 돼. 더하긴 더하기인데 값이 줄어드는 더하기가 될 거야. 됐어. 해보자. 더하기는 더하기인데 값을 줄이는 더하기가 얘라고. 그러면 R온의 저항은 얼마? 3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다시 역수하라는 얘기야. 됐어? 네.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오니? 2분의 2분의 1. 그걸 다시 역수하면 얼마입니까? 2. 그래서 보세요. 3 더하기 6인데 값이 2로 줄어잖아요. 됐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요. 합성 저항 값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이 커집니다. 왜? 길어지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의 그래서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달라져요. 직렬 연결은 길어지는 효과니까 합성 저항은 더하셔야 돼요. 병렬 연결은 두꺼워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역수로 더해서 다시 역수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잠깐만. 됐어. 영현 이거 돼? 이제 요번에 2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때 이거 봤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이 새끼 고추 따서 실명으로 걸 거야. 이 새끼들 그냥 이씨. 너네 1학기 중간고사 다 물리야 이씨. 3학년은 등속도 운동과 일과 에너지야. 2학년은 전기 회로야. 틀리기만 해. 다 잡아먹을 거야. 두 번째. 자, 그럼 합성정은 이렇게 구해서 근데 옴이라는 아저씨가 얘기했어. V는 뭐? 아이야. IR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개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항상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만큼이 그 저항에서 사용하는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그때요. 옴이라는 아저씨는요. 얘기했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물어볼게. 전압과 전류.
그럼 고정시켜. 이거 얼마로 고정시킬까? 1옴 고정시켜봐. 자, 그랬을 때 전류가 1A이면 여기서 얼마 쓰는 거야? 1V. 맞아. 여기가 2A면 얼마 쓰는 거야? 2V. 그러면 저항이 2배 커지면 전압도 2배 커지네?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그걸 얘기한 게 옴이야. 알겠어?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거 얘기한 사람이잖아. 됐어? 그래프 그려봐.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프 그려봐. 됐죠? 네, 그런 관계 있어요. 자, 그럼 꼬맹아,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저항은 일정해야 된다. 자,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얘기하려면 전류는 일정해야 되겠지? 무슨 관계 있어? 비례. 됐어? 숫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럴 때는 전압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냥 반대로. 되겠습니까? 되겠어? 숫자 놓고 확인해봐.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잘 보시면요, 전압은 누가 와도 비례. 납득하냐? 전압이 없으면 무조건 반대. 납득하냐? 그런 얘기지. 자, 그랬을 때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와 비례. 전압과 전류는 비례. 전압과 전류는 비례. 어떤 그래프가 맞는 거야? 그래프가 맞는 거야? 2번 그래프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아니면 둘 다 틀린 거야? 둘다 맞잖아. 둘 다 맞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 그 그래프 그려. 그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죠. 됐어요? 근데 보면 이거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이거의 기울기가 뭐냐? 이거 얘기 못하면 내 뒤진다.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쟤는 R이 C분의 뭡니까? R. X축분의 Y축. 잘. 그래서 이거 기울기 뭐냐? 이거 기울기 뭐냐? X축분의 Y축. 그러니까 V분의 R이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분의 V가 뭐냐? 저항. 그래서 얘 기울기는 저항의 값을 얘기해요. 그럼 얘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얘기합니다. 납득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요, 꼬맹아 생각해. 얘 A야, 얘 B야. 누가 저항이 크냐? 기울기가 저항이니까 더 기울은 애가 저항이 크겠죠? A가 더 큽니다. 됐죠? 네. 이거 C고요. 이거 D입니다. 저항 누가 큽니까? D도. 납득하냐? 그래서 정확하게 X축, Y축 지대로 보세요. 되죠? 네. 이런 걸 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외울 시간에 따로 공부하세요. 이건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재밌지 않냐? 이런 거 배우면? 근데 그러면 그 도체 온도를 엄청 낮추면 저전도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한계점은 있어요. 초전도체는 도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합성정을 구했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9옴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는 사실은 9옴짜리 저항 하나 있는 것과 같은 회로도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18V 걸었어. 이런 뜻이죠. 됐어?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I는 뭐야? R분의 V를 해결하면 되겠죠? V는 IR. 됐어? 거기다 넣어. 전체 합성 저항이 9옴이고요. 됐어? 전압은 18V니까 여기에 얼마가 흐르는 얘기입니까? 2A. 그러니까 여기에서 2A 나가. 여기 18V야. 되겠어? 2A 나간다는 걸 뭐라고 상상한다고? 전자 몇 개 나가고 있어? 두 개. 2개 나가고 있는데 두 개의 전자가 각각 몇 볼트로 충전해 간다고? 네, 이 새끼도 18V만큼의 에너지 가지고 나가. 됐어? 얘도 18V만큼의 에너지 가지고 나갈 거야. 전자 두 개가. 그러면 그렇게 충전해서 나가는 이 아이들이요. 지나갑니다. 그럼 꼬맹아 잘 봐. 지나갔다가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된다. 이동하는 전자수는 변할 수 없다. 전화량 부등없지. 알겠습니까? 두 개 나갔는데 선생님 한 개 들어왔어요. 그건 호로물이야. 우리 아이가 줄었어요. 알겠어? 그런 일은 없어. 2A 나가면 무조건 2A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뭐? 다
쓰고 0볼트로 두는 거. 알겠어? 이게 회로도의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간 18V 에너지만 쓰는 거야. 언제 쓴다고? 저항 지나갈 때 써. 그럼 꼬매가 봐봐. 전자 한 개당 저항을 몇 개씩 지나가야 되니? 집에 오려면? 2개. 2개 지나가야 돼. 영어하고 갔다가 수학하고 갔다가 집에 와야 돼. 친구 집 가면 뒤져. 그런 얘기야. 알겠어? 네. 근데 엄마가요 맛있는 도시락을 18개 싸줬어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영어 학원에서도 조금 먹고 수학 학원에서도 조금 먹고 다 먹고 들어와야 돼요. 뭐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영어 학원에서 몇 개 먹을까? 수학 학원에서 몇 개 먹을까?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 먹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18볼트를 다 쓰고 와야 되는데 됐죠? 네. 여기서 몇 볼트 쓸까요? 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V는 뭐니까? I니까 첫 번째 저항에서 쓴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V1은 I1 곱하기 R1입니다. 됐어? 네. V2는 I2 곱하기 R2로 계산하시면 돼.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전체 전류가 I가 흘렀어. 2A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집에 들어갈 건데 여기에 전자 몇 개 들어가니? 2개. 네, 다른 길이 없잖아. 그래서 직렬일 때는요 전류의 크기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여기 2A, 여기 몇 A입니까? 2A. 따로 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직렬 회로의 특징은 전류의 색이 같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세요. I1은 2A, R1은 3호. 몇 볼트 씁니까? 몇 볼트 씁니까? 6볼트 씁니다. 첫 번째. 그죠? 네. V는 IR에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2A예요. 그러면 저항은 얼마입니까? 6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볼트 씁니까? 얼마야? 12볼트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 썼다는 거야? 18 다 썼다는 거야. 맞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을 쓴 양을 더하시면 나와요. 됐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나 궁금해요. 지나갈 때 전압을 쓴다 그랬는데 전압을 쓸 때 나눠 가진 비율이 있을 거잖아. 문제가 있어. 여기 2kg야. 여기 1kg야. 기억 안 나면 뒤져 이 새끼들아. 내가 이쪽에서 30N의 힘으로 밀었어. 그랬더니 가. 그랬을 때 힘을 나눠 쓰는 비율이 뭐야? 1이에요. 네, 질량 비율을 나눠 쓴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20N 써야 돼, 50N 써야 돼 이거죠? 얘네들의 힘을 나눠 쓰는 비율은 뭐가 결정한다고? 질량. 어차피 가속도 똑같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전압을 쓰는 비율은 저항. 뭐가 결정할까요? 저항. 저항이죠. 어차피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네, 직렬일 때는 전류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의 비율이 곧 전압을 나눠 쓰는 비율이야. 처음부터 그래. 그래서 저항의 비율이 전압을 나눠 쓰는 비율이지 아닐 수는 없어. 그러면 저항의 비가 1대2였으니까 전압을 1대2로 나눠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부터 18V 딱 보이는 저항비가 1대2야. 저걸 왜 계산하니? 그래서 저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대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1대2로 나눠 쓰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게 6V이고 여기서 쓰는 전압이 12V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납득해? 넌 만약에 여기 틀려왔다. 너 뒤진다. 아? 자. 됐어? 하겠어? 오케이 말이. 자, 병렬이야. 합성저항은 두꺼워지는 거니까 바보 더하기 해서 구했어요. 근데 이 바보 더하기 언제까지 해요? 자, 꼬매나 이거 정리해봐. R1, R2, 네, R1 더하기 R2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합분의 9. 됐어, 이거 정리하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 이제 합분의 9 이렇게 구한다고요.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합성저항이 2룸인 거 알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V는 IR. 전체 합성저항은 2옴이고요. 전체 전압은 쟤랑 똑같이 18V예요. 몇 암페어가 흐를까? 그러니까 이쪽으로요 9암페어가 흐르는데 하나당 몇 볼트로 충전해 우리가? 18.
18V를 몇 명이 들고 가는 거야? 9명이. 그러면 한 번에 에너지 얼마 주겠냐? 곱하기 20 들어가. 9명이 18V씩 가져가잖아. 그럼 8, 9, 72, 1, 9는 9, 162줄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 거야. 됐어? 얘는 똑같은 저항 3옴, 6옴, 18V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똑같아. 자, 그래서 18V를 들고 나가는 건 맞는데 얘는 몇 명이 들고 나가냐? 얘는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밖에 안 되니? 36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은 진열회로야, 병렬회로야? 병렬회로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콘센트 다 병렬 연결입니다. 왜?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받아. 맞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요, 언제나 9A로 들어가야 돼. 에너지 다 쓰고 0줄 돼서 들어가야 돼. 됐어? 예외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9명이요. 한 명당 18V씩 충전해서 가. 18V씩 충전해서 9명이 한꺼번에 나갔어.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와! 길이 뭐야? 두 가지로 찢어졌어. 됐어? 그럼 9A가 나눠가지 한쪽으로 가진 않아. 맞죠?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3A가 가면 이쪽으로 몇 A가 가면 되니? 6A 갔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3A 가면 이쪽으로 6A 가서 이게 두 개가 만나서 다시 몇 A로 들어오는 거야? 9A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코스야. 맞아?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요. 됐어. 어떤 애는 위로 가고 어떤 애는 아래로 갑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위로 여기 갔다가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애는요. 이렇게 갔다가 집에 가죠. 노란색 경로로 가는 애는 저항을 몇 개 들어가니? 3개. 지랄. 저항을 몇 개 지나가니? 저항을 몇 개 지나가니? 한 개. 그 저항의 크기가 3옴일 뿐이죠. 됐어? 빨간 경로로 가는 애는 저항 몇 개 지나가니? 근데 여기에서 지나가기 전에는 몇 볼트였는데? 18볼트인데 지나가면 몇 볼트 돼야 돼? 0볼트 돼야죠. 그래야 0볼트 돼. 그러면 여기서 몇 볼트 쓰이니? 18V. 됐어. 여기서 18볼트 다 써야 돼요. 그럼 노란색 경로로 가는 애는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되냐? 18V. 네, 저항을 한 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다 써가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또 18볼트를 쓰겠죠? 그래서 너네 배운 거 기억합니까? 병렬 회로는 전압이. 됐어? 전압이 일정하다 같다. 알겠어? 위로 지나갈 때나 아래로 지나갈 때나 전압의 크기 똑같은데 그 전압이 얘와도 같다. 됐어? 병렬 회로는 전체 전압이나 낱낱이 전압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까 직렬일 때는요. 전체 전류가요. 낱낱의 전류랑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직렬 회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길이 하나니까. 그래서 병렬 회로는 전압이 일정한 회로입니다. 알겠어? 하겠어? 자, 그럼 보면은 저는요. 여기에서는 선생님 몇 암페어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 I1 구하고 싶어요. I2 구하고 싶어요. 해볼래? V1은 I1 곱하기 R1 V2는 I2 곱하기 R2야. 근데 전압이 똑같아. 이 새끼 18V야. 됐어?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3옴이야? 몇 암페어? 6암페어 적었네. 여기가 6암페어네. 여기요. 18V. 여기 6옴이야. 몇 암페어? 3만. 풀어줘. 이건 3암페어. 이런 얘기죠. 그럼 전류를 나눠가지고 기준은 뭘까? 근데 이거 어차피 얘는 1점이야. 맞아? 전압 똑같아. 그러면 저항을 나눠가질 때 기준은 뭐야? 아니 전류를 나눠가질 때 기준은 뭐야? 저항이야. 저항과 무슨 관계야? 전류는? 미래. 그렇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니까 반비례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비가 몇 대면? 1대 2니까 전류를 몇 대 몇으로 나눠봤습니까? 2대 1로 나눠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 신기한 거 봐요. 직렬일 때는 전압을 나눴지. 병렬일 때는 전류를 나눴지. 다 누가 나눠주는 거야? 페로도에서 저항의 역할은 엄청 중요합니다. 페로도에서 저항은 뭔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한테 잘 보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항은 뭔가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직렬일 때는 전압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의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그래서 자 병렬일 때는요 전류를 나눠줍니다. 저항과 반비례하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몇 암페어가 가고 싶으냐 그거를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고 여기에 있는 저항 값들을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암페어 줘야지 이거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과학이라는 건요 뭔가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알아낸 걸 가지고 통제하는 거야. 조절 내 마음대로 통제 능력을 갖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6V 오게 할까? 그래서 18V 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6V 쓰려고요 저항 비율을 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과학이야. 그래서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그래서 뭔가를 배분합니다. 직렬일 때는 전류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전압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병렬일 때는 전류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 이해? 근데 너네 신기하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하는 건데 왜 이 새끼들이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이 씨랑 광태 같은 새끼들이 알았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었지?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거 오매복치기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시간이 없어요. 수능은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데 자 꼬맹아 이게 꼬마 정구야. 사실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꼬마 정구라고.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잖아.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가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3옴, 6옴이 3옴의 저항을 갖는 꼬마 정구, 6옴의 저항을 갖는 꼬마 정구인데 그 아이들을 똑같은 전원장치인 18V에 연결하는데 연결 방법만 다르게 하는 거야. 한 번은 직렬로, 한 번은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꼬마 정구가 더 밝게 켜져? 이게 중상 내용이에요. 그럼 꼬마 정구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꼬마 정구가 밝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나온다는 거야? 빛 에너지. 근데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저항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빛 에너지가 밝다는 얘기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럼 무슨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해. 그러니까 어떤 꼬마 정보가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써? 그게 어떤 꼬마 정보가 더 밝아?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의 효율성은 걔가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걔네들이 전환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받은 만큼이 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안고 있는 전기 전파에서 뭐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도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열로 바꾸는 장치를 전열기 전기를 열로 바꾼다는 거 단순하지 않아요. 전열기.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전기를 많이 쓰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썼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전화. 아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시켰었죠. 전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Q, E, D. 근데 ED가 볼트. 그래서 뭐야? Q, V. 이죠? 근데 아까 Q는 IT 간거 기억나니? 맞아? 그럼 Q 자리에 IT 대입. 비트. 중3 때 이해돼요. 중상 대회 오래는 중3 때 이거 한다고 비트.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비트예요. 비트. 때가 쏙 비트. 세제 이름이야 새끼야. 그래서 비트. 못 외우면 병신들이야 이씨. 자 V가 뭐야? 볼트. 지랄 전화. 아예 전류 전류. T는 뭐야? 시간 네. 시간 중에서 뭐야? 초. 초. 우리는 모든 시간의 표준 단위는 초입니다. 그래서 비트.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비트.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비트. 그래서 네 점전화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그래서 QED 또는 QV. 그 QV를 전환해서 비트라는 건 아니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꼬맹아 여기에 있는 꼬마 정보를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보자. 어떤 꼬마 정보가 더 밝아? 그건 어떤 꼬마 정보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어? 이런 얘기야. 자, 그 중에서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새끼 3호, 이 새끼 6호, 얘 3호, 얘 6호. 꼬맹아, 똑같이 3홈이야. 밝기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 왜 달라? 얘네들을 연결하는 회로도의 구조가 달라. 얘는 직렬 연결하는 구조야. 맞아? 얘는 병렬 연결하는 구조야. 누가 더 밝은지 보자. 그 밝기 결정하는 게 뭐라고? 비트. 비트. 밝기는 비트에 의해 결정돼. 저항하고 상관이 없어. 저항은 단지 얘네들을 배분해 주는 거지. 실제로 밝기를 결정하는 건 전압과 전류와 시간입니다. 근데 봐요. 여기에도요. 10초 동안 전기를 흘렸을 거예요.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그게 10초 동안의 꼬마 전구의 밝기야. 됐어? 여기도 10초 동안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그랬을 때 각각의 전기 에너지 얼마 썼냐가 10초 동안 그 꼬마 전구의 밝기야. 자, 해보자. 자, 기억. 전압이 얼마나 그랬어? 빨리. 18. 지랄. 기억에서 쓴 거. 기억. 기억. 여기서 쓴 거. 여기 이놈의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6V 이 새끼야. 됐어. 6V. 몇 암페어? 자식. 아, 2암페어, 2암페어. 2암페어. 저 썩을놈의 새끼들이 몇 초? 10초. 10초 동안 전류 흘렀다고 했잖아. 아, 네. 정신 안 차려? 꼬마 정도 밝기 얼마나 나와? 120. 네, 120줄. 얘는 120줄의 전기 에너지 썼으니까 돈도 120줄만큼 내고요. 꼬마 정도 밝기도 120줄만큼 나와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 자, 니은. 불러. 12. 직렬일 때는 저항의 B가 전압의 B고 전류 똑같고. 알겠냐? 네. 네, 그러니까 여기 12V지. 몇 암페어냐? 2암. 2암페어. 전류가 흐르는 시간. 10. 같은 회로면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2배만큼 전기 에너지 더 쓴다는 게 자명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옵니까? 240줄. 그러니까 꼬마 정보 기억에 비해서 니은이 2배 밝아요. 이 뜻이죠. 됐어? 2배 밝아요. 자, 디귿 불러. 디귿이 몇 볼트? 전압이랑 이들. 병렬회로일 땐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도 18, 여기도 18. 병렬회로에서의 전압은 밝기를 변화시킬 수 없네. 똑같네. 그런 얘기야. 전류. 6. 네, 6암페어. 시간 몇 초? 9초. 계산해봐. 1000. 아! 1080. 얘가 더 밝죠? 2배 밝죠? 됐어. 자, 이제 보자. 똑같이 3홈인데요. 3홈과 6홈은 똑같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연결하는 방법만 달랐어. 직렬로 연결하면 누가 더 밝아? 저항이 큰 애가 밝아. 맞아? 어차피 직렬일 때는요. 전류 일정,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전부 일정해요. 둘 다 같아.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크던 작던 이 두 개가 좀 같아요. 그럼 직렬로 연결했을 때 꼬마 정도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뭐야? 전압의 크기인데.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은 무슨 비율로 나눠가죠? 저항 비율. 그래서 저항이 큰 애가 전압이 크니까 걔가 더 밝은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밝기 비율이 1대1이고요. 그걸 실제로 계산하면 120과 140이에요. 예. 자, 병렬입니다. 병렬일 때는 보면은 전압과 전류가 흐른 시간이 일정합니다. 얘네들은 일정하니까 꼬마 정도의 밝기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병렬일 때는 다른 게 전류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꼬마 정도의 밝기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근데 전류는 저항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저항이 작은 애가 전류가 커서 더 밝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항만 보면 누가 더 밝을지를 예측해라.
그죠? 직렬일 때는 저항이 큰 애가 밝아요. 병렬일 때는 저항이 작은 애가 밝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해돼? 자, 근데 보면은 다 필요 없고요. 직렬로 두 개를 동시에 켰을 때 전체 밝기와 병렬로 두 개를 켰을 때 전체 밝기 누가 더 밝아요? 병렬이 무조건 더 밝습니다. 왜요? 얘 1초당 7코 가는 전기 에너지 얼마라고 했어 아까? 얼마라고 했어? 이거 계산하면 어떡하냐? 162 1초 동안. 그럼 10초면 1620 이거 더해봐. 나오죠? 맞아? 얘 1초 동안 10코 가는 전기 에너지 얼마인지 계산해봐. 36 그럼 10초 동안 360 이거 더해보세요. 갖다 준 만큼 써. 됐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병렬일 때는요 똑같이 18V로 전기 에너지를 주더라도요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세서요 한꺼번에 전압을 수송하는 전자들의 개수가 많아져.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네 일꾼들이 많아져.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는 택배량이 많은 거야. 얘는 택배 아저씨가 적어. 그래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택배량이 적어. 이런 얘기야. 이해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너네가 봐도요. 쓸데없는 계산을 한 게 있어요. 10초로 계산할 필요 있어. 어차피 시간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총 시간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걸 굳이 10초, 100초, 됐어? 37초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누가 더 밝은지를 비교하려면 그냥 1초로 계산해도 똑같아.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됐어? 네, 그걸 우리가 전력. 됐어? 전력이라는 거 P라고 쓰는데요.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기 에너지가 비트죠. 그걸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죠. 눈치챘어요? 됐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력 구하는 식이 뭐예요? V라는 거.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게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이자 꼬마 전기의 밝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전력으로 계산해야 돼. 모든 것들을 전력으로 계산해. 전기 에너지를 굳이 곱하지 않아. 됐어? 그래서 전력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1초가 아니고 선생님 10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초해. 그러면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쓴 만큼 돈 내는 게 전기세야. 내일 전기세 얼마 만에 한 번씩 내냐? 한 달은 몇 초냐? 한 달이 몇 초야 이씨? 한 시간에 몇 초인데? 3,600.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3,600 곱하기 24 곱하기 31 해주세요. 싫어? 그래서 얘도 안 해. 그래서 전기세는요 초 단위로 계산하면 의미 없는 숫자들이 커. 그래서 전기세를 계산할 때만 초가 아니고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전력량. 그래서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고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에요. 전기 에너지 단위는 에너지가 줄이고요. 전력량 단위는 뭐라고 쓸까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어요. 와트시.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쓴 거예요. 와트 시간. 어떻게 그렇게 썼는데 내가 안 만들었는데 와트시. 이게 전력량.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듣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와씨. 알록달록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전기 회로도가 엄청 많은 얘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 중에서 이 회로도 자체를 계산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은 여기에서 꼽아주고 누가 더 밝아? 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 계산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실제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전력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나한테 5분만 줘. 5분이면 끝내줄게.
그럼 저희 우리 시험 안 봐요? 못 봐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 수업을 5분 더 하는 것보다 시험을 안 보는 게 훨씬 낫구나 너희들. 자, 그러면 나 하나만 이거 중간에 끊으면 다음 주에 1시간 해야 되는 얘기니까 5분 만에 끝내자. 자, 실제로 전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전 세계 규격이 있어요. 너네 무조건 이거에 맞춰서 표시해 줘야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전기 제품이 있는데 100V, 200W야. 모든 전기 제품들은요, 그 전기 제품 안에 이걸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전기 제품도 까보시면 그 안에 써 있습니다. 안 써 있으면 판매를 못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규격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이 전기 제품은 100V 용으로 만든 거야. 너 200V에 꼽으면 뒤져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 그걸 멋진 말로 전격 전압 전격 전압. 자, 얘는 100V 용이야. 그러니까 220V에서는 못 써. 만약에 220V에서 쓰고 싶으면 뭐 돼지고 써. 그런 얘기야. 뭐 그렇게 써져 있잖아, 새끼야. 자, 그때 200W 이거 뭐야? 그렇게 꼽았을 때 얘는 1시간에 200J의 전기 에너지 써 라고 하는 전력이야. 됐어? 라고 하는 소비 전력. 이 숫자가 크면 전기세 많이 먹어.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너 아는 척해. 전력 구하는 시간.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네, V요.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하면 돼. 됐어? 그러면 여기 보이죠? 얘 전력이 200이래요. 전압은 100이래요. 뭔 말일까요? 전류는 2A 흘러요. 됐어? 얘는 2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제품이야 라고 써져 있는 거야. 맞지? 근데 V는 IR. 응? 100V 꼽았어? 근데 2A 흘러? 이 새끼 뭐야? 55의 저항을 갖는 전기 제품이야. 이거 알려준 거잖아. 그죠? 근데 꼭 정신 나간 새끼가 있어. 100V용이라고 썼잖아, 이 새끼야. 근데 이걸 꼭 200V에 꼽는 애가 있어. 난 200V에 꼽을 건데. 그렇지. 내내 비슷하지, 저지. 그럼 몇 와트 넣을까? 400으로 뽑았죠. 그래서 중3 시험 범위입니다. 400 아닙니다. 이게 중3 시험 문제예요. 800입니다. 전류가 늘었네요. 왜냐면요. 실제로 내가 100V에 꼽던 200V에 꼽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압. 100V에 꼽던 200V에 꼽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어떻게 전압이야, 이 새끼야. 100이었다 200 됐는데. 전압이 저희 병신 새끼. 저항.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V는 IR에서 이 저항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항은요, 물질의 종류, 굵기, 길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어. 그러니까 전기 제품을 만들 때요, 이미 저항은 모든 물질 다 결정돼요. 굵기, 두께,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고정입니다.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야. 저항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굵기와 길이에 의해서 이미 네가 자르는 순간 다 결정됐어. 됐어? 그러니까 네가 100V에 꼽던 200V에 꼽던 이 새끼는 저항이 50이야. 근데 200V에 꼽았어. 몇 암페어를 꼽았어? 4암페어를.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따라서 전류도 같이 2배 커질 수밖에 없어. 납득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전력은요, 전압도 2배 커졌어, 전류도 2배 커졌어. 몇 배 커집니까? 4배. 커지죠. 4배 커지죠. 저 새끼 낮술 먹고 학원에 다녀!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졌어.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져. 4배 커지는 거야. 그래서 800이야. 되겠냐? 전압을 3배 크게 하면 전력은 3의 제곱 9배 커져. 알겠어? 네. 전압을 4배 크게 하면 전력은 큰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전압을 2배 크게 한다고 해서 전력이 2배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저항이 부종이라 전류가 같이 커져야 됩니다. 알겠어? 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왜 200V에 꽂으면 안 돼요? 200V에 꼽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순간 여기에서 2A만 흐를 수 있는 허용된 도선을 만들었었는데
4A가 흐르면 너무 이동하는 전자수가 많으니까 충돌을 많이 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과한 열에 의해서 뭐합니까? 합성돼요. 그래서 불나는 거예요. 됐어? 네, 합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퓨즈. 중학교 때 배웠네요. 합선이 뭐예요? 됐어요. 과하게 열 발생한다고요. 너무 과한 전류가 노선을 내서 합성. 됐어? 이해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네,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 각각의 도선에서 물체, 전기 제품에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해서 네, 그래서 컴퓨터도 열 발생하지 말라고 하면서 팬 돌아가죠. 그걸 없앤다고 쳐봐요. 컴퓨터의 야동은 다 사라집니다. CPU도 100도. 어제 받아놓은 야동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심각하겠지? 아니 안 그치? 아, 와 어제 내가 됐어. 네 해킹해가지고 받은 그 우리 아빠한테서 받은 그 야동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열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됐어. 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숙제가 이거 전기 파트예요. 네 선생님이 이거 준대. 이거 여기 다. 네 이거 다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 영역이에요. 다음 시간만 하면 전기 파트는 끝납니다. 그 다음 주는 파동입니다. 근데 친구 화장 싶다고.